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흑해함대 자랑 모스크바함 격침, 흑해 주변 해군 주도권 붕괴, 크렘린 밀리는 러시아군의 당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해군까지 이 상황, 지배력이 강했었던 러시아군이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죠.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전선을 뒤로 밀면서 이제 동부 지역으로 이 전선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해상에서도 위력이 점점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흑해함대의 기함 역할을 하고 있는 순양함 모스크바호가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지대함 미사일을 맞아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번 피격은 단순히 한 전투함의 피격이 아니라 흑해함대 세력까지 약화할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오데사의 공격은 거의 물 건너갔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 군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단순 화재라고 즉각 부인해 나섰지만 크렘린은 계속 수세에 몰리기만 하는 자국군의 졸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알아볼 내용은 흑해함대 자랑 모스크바함 격침, 흑해 주변 해군 주도권 붕괴입니다. 막심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지사는 13일날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데사 방위군이 지대함 미사일 넵튠 두 발을 발사해서 모스크바호에 강타했다 라고 하면서 이 함정은 격침에 가까울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죠. 그러자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함에서 매우 큰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탄약고가 폭발해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폭발의 원인은 단순한 사고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탄약고가 폭발해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하면 두 동강이가 나야 돼요. 침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침몰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지대함 미사일을 맞고 깔아앉게 된 것이죠. 이어서 승조원은 모두 구조가 됐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덧붙이고 있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전공 발표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정반대의 가짜뉴스를 퍼뜨려온 러시아 측이 모스크바함의 손상 사실을 시인할 것으로 추론해보면 이 함정의 미사일 피격은 사실 개연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서방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4일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함이 탄약 폭발 후에 애인 도중에 태풍으로 침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침몰이 아예 됐다라는 것이죠.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 모스크바함의 목적지 항구로 애인되던 도중에 탄약 폭발 후 화재로 인한 선체 손상 때문에 균형을 잃고 태풍 속에서 침몰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함 손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미사일 피격이 아니라 단순 화재 때문에 손상이 입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승조원들은 모두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스크바함에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모스크바함은 러시아 흑해함대를 이끄는 유럽 내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전투함입니다. 배수량은 15,000톤, 11,500톤, 길이는 187m, 폭은 21m, 그리고 승조원도 500명이나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이 전함 한 척에 실린 대함 미사일 무장만으로 우크라이나 해군 전체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화력이라고 했는데 이 모스크바함이 이제 전복이 된 것이죠. 그럼 모스크바함이 침몰을 한 것입니다. 모스크바함은 2월 24일 개전 당시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도시 오데사 앞바다의 즈미니 섬 공격에 가담해서 섬을 지키던 우크라이나 수병들에게 즉시 항복해라 라는 무선을 보냈다가 한 병사가 이렇게 보냈죠. 꺼져라 라는 욕설 답변을 수신한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군인들은 즈미니 섬 국경 수비대원들에게 무선으로 투항을 요구했지만 13명의 경비대원이 러시아 군함은 꺼져라라고 답하며 화제가 되었죠.
경비대원들은 교전 과정에서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들이 탄약 부족으로 인해서 투항했다고 정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탄약 부족으로 투항을 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우정국은 지난 12일 포로 석방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영웅이 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우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우정국에서 지금 만든 우표입니다. 많이 팔렸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모스크바 함 공격에 사용된 지대이지 미사일 넵튠,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소련제인 KH-35 크루즈 미사일을 기초로 해서 자체 개발한 지금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작년부터 운용이 시작이 되었고 실전 투입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인 올렉세이 아리스토비치도는 유튜브에서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에 놀랄만한 일이 발생했다. 현재 강력하게 불타고 있고 해상 날씨가 거칠어서 510명의 승조원이 제대로 구조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영 인타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서 전함의 무기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전함이 심하게 훼손이 되었지만 승조원은 모두 구조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죠. 미영 언론 매체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느 쪽 주장도 독립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침몰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정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스크바함은 애초 소련 해군에서 슬라바라는 이름으로 취역했다가 1995년 모스크바로 개명한 러시아 흑해 함대의 자부심으로 불리고 있었죠. 550에서 700km 사거리에 벌칸 P-1000 대함 크루즈 미사일 16기가 장착되었고 이 밖에 대공 미사일, 어뢰, 포, 근접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그야말로 완벽한 지금 대전투함이라는 것이죠. 모스크바함이 함대 사령관과 지휘부를 탑승한 기함이었기 때문에 오데사 상륙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지금 현재 모스크바함이 이 넵튠에 지금 침몰이 됐는데 이것이 오데사 근처에서 침몰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데사를 점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대 맞게 된 것이죠. 러시아 해군은 지금 북극해의 북방함대, 발트해의 발트함대, 동해의 한국의 동해예요. 태평양 함대, 카스피해의 카스피해 소함대 등이 있습니다. 지금 카스피해 소함대를 제외한 다른 함대들은 흑해 함대보다 전력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 지금 흑해 함대와 같은 경우는 흑해만 감당하면 됐지만 발트 함대나 그리고 태평양 함대나 지금 북방 함대와 같은 경우는 더 큰 면적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이 발트 지금 흑해 함대보다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흑해로 진입을 하려면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해야 된다는 점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터키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개전 초기에 러시아 국적선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흑해에 러시아 함대 전력 보충이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흑해 함대에서 가장 크고 강한 전투함인 모스크바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흑해 함대는 전쟁에서의 영향력이 거의 절반가량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번 모스크바함 피격은 단순히 전함 함대의 피격이 아닌 흑해를 지배해왔던 러시아 해군의 위력을 거의 절반가량으로 축소시켜서 남부전선 그리고 크림반도의 안전까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흑해 함대의 재건도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발트 함대가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 가입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핀란드와 스웨덴을 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북극 함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핀란드, 스웨덴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러 제재로 러시아는 신형 함정의 건조, 현용 함정의 정비, 수리도 지금 버거워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흑해 함대의 모스크바 피격으로 흑해 함대의 전력이 예전처럼 대결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의 공격을 방어할 정도의 전력만 유지하고 해상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세를 펼치기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 해군의 구성 및 구조도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해 함대가 있죠. 그리고 발트 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피해도 지금 분함대인데 이거는 좀 작아요. 카스피해는 지금 이란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이쪽 지역이죠. 그리고 흑해 함대가 있었는데 카스피해 함대가 지금 통과해서 나오더라도 흑해 함대와 지금 합치더라도 이것을 감당해내지 어렵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블라디보스톡에는 태평양 함대가 지금 주둔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보스포러스 해협이죠. 보스포러스 해협은 터키에 지금 있는 땅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터키와 항상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대통령도 칠러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터키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에 붙었다라는 지금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죠. 크렘린, 지금 러시아 정부가 있는 데죠. 계속 밀리는 러시아군의 당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5일에도 아조우해 연안의 베르단스크 인근에서 러시아 해군의 대륙 상륙함 사라토프를 미사일로 파괴해서 침몰한 바가 있습니다. 모스크바함이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에 맞았다면 두 번째로 크게 파손된 러시아 전함이 되는 것이죠. 사리토프의 침몰은 위성 사진으로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모스크바함의 화재 원인이 무엇이든지 이 전함의 심각한 피해 상황은 러시아 해군의 사기와 국가적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된다고 CNN은 말하고 있죠. 칼 슈터 전 해군 장교는 러시아 해군에게 이 기함의 피해는 러시아 유일한 항모인 쿠즈네초프나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잃는 것 다음으로 사기와 명성에 큰 타격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번 모스크바함의 피격 자체가 지금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모스크바호 피격 사실이 전해지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의 핵심 참모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미국의 일간지인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려다가 처참히 패퇴에 철군하고 동남부 전선에서도 뚜렷한 전과를 올리지 못하는 러시아군의 전투 능력에 크렘린은 최근 침공군 총사령관까지 새로 임명하며 절치부심해왔다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전쟁 양산이 반전되지 못하고 직접 교전에서는 패배는 물론 공중과 해상에서도조차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요격이 더 활발해지자 러시아군의 사기는 더욱더 꺾일 양상이라고 전하기도 했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모스크바함의 침몰 자체가 이 침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동안 러시아군이 가장 우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해군력의 상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후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절반 이상으로 깎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번 것들 통해서 러시아의 자존심도 침몰했고 또한 전황도 이제 해군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던 지금 러시아의 힘이 이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